자,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내일 첫 경기는 필라델피아 대 이제 천사. 요즘에 천사가 맨날 깨지고 있죠. 뭐 그냥 이거는 다른 거 안 보고 그냥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맨날 이거 필라델피아랑 천사 얘기할 때마다 맨날 이거 틀어놓는데 뭐 천사는 지금 이렇게 불펜도 하락세, 그리고 빠따가 엄청 하락세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죠. 그야말로 미끄럼틀 타고 있다. 천사는 지금 팀이 그냥 아주 오늘 또 보니까 애들도 많이 방출도 하고 시즌 이제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남은 기간 동안 뭐 얼마나 잘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반면에 필라델피아는 이렇게 불펜도 상승세인데다가 뭐 시즌 내내 후반기 내내 좀 좋아요. 지금 팀 상태가. 그리고 빠따가 이렇게 많은 상승에 있다.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필라델피아가 지금 8월 달에만 57개의 홈런, 필라델피아 팀 역사상 가장 많은 홈런을 때리고 있는 기간이다. 이번 2023년 8월 한 달이. 그야말로 팀 지금 컨디션이 최고조예요. 말 그대로. 그리고 어제 조금 요새 그 로렌젠이 좀 살짝 불안했는데, 로렌젠도 나름대로 6이닝 사실점하고 그냥 팀 전체적으로 빠따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5홈런도 갈기고 팀이 되게 그냥 팀이 잘 굴러가는 모습이고요. 내일 산체스가 등판하는데, 산체스가 지금 땅볼 유도율이 58%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홈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점수를 막는 데 있어서는 좋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최근 12경기나 8월달 성적 보여드릴게요. 산체스. 산체스가 최근 12경기 3.14인데 다만 8월달에는 4.70으로 살짝 안 좋다. 근데 이게 8월 첫 경기 때 5이닝 6실점을 해서 그런 거고, 그거 말고는 그 이후에 6이닝 2실점, 6이닝 3실점, 6이닝 2실점 이렇게 쭉쭉쭉 좋은 모습입니다. 그냥 셋 다 그냥 되게 잘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내일 이 천사 상대 그 5할 승률 미만의 팀 상대로는요 2.25로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약팀한테 강했다, 산체스가. 그리고 내일은 좀 이거를 확인하면 좋은데, 그 스톱스 포수가 리얼뮤토가 아니라 스톱스일 경우에는 1.88로 상당히 좋았다. 내일 그니까 10시 이제 배팅하기 전에 아마 안 뜰 거긴 한데, 혹시라도 필라델피아의 라인업이 미리 뜬다. 그때 포수를 확인하셔가지고 스톱스랑 만약에 내일 그러니까 리얼뮤토 대신에 스톱스가 주전 포수로 나온다? 그러면은 좀 산체스가 오늘 좀 더 호투고 잘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천사 선발은 데트머스인데, 데트머스는 일단은 직전 경기 한번 잘해가지고 그 6월 달에는 2.0으로 되게 좋았는데 7월 이후로는 별로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 데트머스가. 7월 이후로 8.90이에요. 홈런도 10방 쳐맞고. 근데 얘가 바로 직전 경기, 전전 경기. 그때 텍사스전에 7.1이닝 무실점으로 안타도 하나밖에 안 맞고 되게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뜬금호투. 왜냐면 데트머스가 뭐 구위도 좋고 하지만은 얘가 한 번씩 이렇게 막 노히트 노런을 한다든지, 그때 막 텍사스전에서도 1피안타 맞기 전까지 노히트였고 되게,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뭐 사실 근데 그거는 제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데트머스가 내일 갑자기 호투를 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 어쨌든 데트머스도 5할 승률 이상의 팀한테는 5.55로 약한 편이었고, 좌타자 상대로 피안타율이 올 시즌 3할 5리거든요. 근데 제가 필라델피아의 좌타자 라인업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봤어요. 여기 이제 제 마우스 포인터 있는데 보시면 되는데, 어디 갔어? 이렇게 보여드려야겠다. 필라델피아가 보면은 좌타자들이 슈와버, 하퍼, 스폿 이렇게 3명이나 있거든요. 특히나 보면은 슈와버나 하퍼 같은 경우는 빅보의 일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내일 데트머스를 공략하기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아요. 지금 특히 하퍼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지금 컨디션이 최고조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는 내일 필라승의 마인을 또 가는데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양팀의 빠따도 얘기를 하면은, 먼저 필라델피아는 후반기, 전부 다 후반기예요. 후반기 타율, 그 타율 순위, 홈런 숫자, 볼넷 이렇게 되거든요. 필라델피아는 그야말로 끝내주는 후반기를 보내고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놨는데 OPS가 지금 5등이고 OPS 5등이고 후반기에 지금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굉장한 상승세에 있다. 말 그대로 필라델피아 빠따 지금 미쳤으니까. 그리고 반대로 천사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그래프상으로 엄청난 이 팀 타격이 내리막에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후반기도 그렇게 대단하진 않더라. 예. 지금 그리고 제가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필라델피아가 이번 달에만 57개 홈런을 까고 있다. 최근 10경기에서 28개 홈런 까고 팀 타율은 3할 1푼 6리. 근데 이 와중에 천사를 만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라승의 필라 마엔을 저는 좋게 보고 있다. 요즘에 필라델피아가 팀이 되게 좋아요. 필라델피아 승의 필라 마엔 보는 경기다. 그리고 다음 경기가 이제 볼티모어 대 시카고 화이트삭스인데요. 내일 이제 그 깁슨이랑 시즈가 붙어요. 근데 깁슨은 전 경기에 그때 8이닝 3실점인가? 갑자기 막 이닝 많이 먹고 에이스 같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시즈는 지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작년 같지 않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일단은 뭐 기본 데이터 읊어드리면은 그 먼저 깁슨은 후반기 성적이나 내일 홈등판이잖아요. 깁슨이 홈등판 성적까지. 볼티 경기 어렵죠. 제가 찾아드릴게요, 형님. 깁슨이 일단 후반기에 8경기 5.55다. 그리고 홈런 6방 맞고 있는데 후반기에는 홈에서 4.92로 그나마 조금 나았더라. 저번 경기에 토론토전에 8이닝 3실점을 했는데 그 경기도 홈등판이었고요. 그 전에 홈등판이 매츠 상대로 7이닝 3실점한 경기. 뭐 이렇게 최근에는 홈에서는 좀 괜찮은 모습 보여줍니다. 이닝도 많이 먹고. 왜냐면은 원정 성적이 31이닝 동안 6.08이에요. 홈런도 4방 맞고. 이렇게 깁슨은 후반기 들어서는 캠든 야드에서 강한 모습 보여주더라. 이런 게 좀 보이고요. 반대로 딜런 시즈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딜런 시즈는 이제 후반기 성적. 시즈의 후반기. 이렇게 됩니다. 후반기 성적이 6.13으로 안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뭐 삼진이나 이런 것도 조금 뭐 괜찮긴 한데 일단 다른 것보다 볼넷이 많이 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즈가요. 최근 이제 최근 두 경기에서 4.2이닝 5실점, 4.1이닝 9실점 이렇게 오지게 쳐맞는 모습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내일 경기는 좀 볼티 쪽을 보기는 본다. 다만 뭐 시즈가 볼티모어 상대로 좀 강하긴 했어요. 여태 볼티모어 상대로 통산 5경기 3.07 좀 강하긴 했습니다. 이런 거는 좀 보시면 좋은데, 근데 볼티모어 원정 캠든 야드의 이제 원정 가서는 5.23으로 좀 약했어요. 이런 부분도 좀 눈에 띄고, 카일 깁슨도 통산 뭐 한 17년도부터 데이터가 쭉 있긴 한데 화삭 상대로 3.75로 그렇게 막 약하진 않았습니다. 그런 편이었고, 특히나 또 홈에서는 3.20으로 강했고, 딱히 그러니까 뭐 내일 깁슨이 그렇게 꿀릴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올 시즌에 얘네들이 맞대결을 5번을 했는데 볼티모어가 4승 1패를 했거든요. 근데 4승이 전부 다 마이닝이긴 했었다. 이런 것도 좀 보이고, 그냥 이거는 좀 데이터를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데이터를 참고를 해야 되는데, 내일 그 이제 양 팀이 기준점이 8.5점이거든요. 일단은 뭐 기본 빠따스테 얘기를 하면은, 볼티 같은 경우는 뭐 타격이 그러니까 아주 막 훌륭한 건 아닌데 최근에 그냥 좀 잘 치더라. 최근 10경기 타율 2할 8푼 9리. 그리고 지금 2경기 연속으로 시카고 화삭과의 시리즈에서 2경기 연속으로 2자릿수 안타 치고 있다. 이런 게 보이고, 최근에 그리고 좀 볼넷 차이가 많이 나요. 화삭이랑은. 화삭 스탯도 얘기를 드릴 건데, 화삭 같은 경우는 비교해서 보시면은 볼티랑 비교하면 홈런 차이는 별로 안 큰데 볼넷 차이가 좀 많이 난다. 화삭은 후반기에 볼넷을 되게 못 얻어내고 있는데 최근 이제 3경기에서도 2개 빵개 이런 식으로 좀 성급한 타격을 하고 있더라. 그런 것들이 보여가지고요. 그리고 카일 깁슨이 막 볼넷을 그렇게 많이 주는 투수는 아니에요. 최근 한 얼마짜리일까? 어쨌든 최근 경기에서도 깁슨이 그렇게 볼넷 페이스가 막 나쁘진 않습니다. 반면에 시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막 3개, 7개, 2개, 5개. 시즌은 볼넷 시즌은 이런 그 제구력, 이런 볼넷 같은 부분에서 안 좋은 상태고, 깁슨은 안정적이에요 지금 요즘에.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일 경기도 아무래도 볼티 사이드를 좀 보면서 저는 조금 오바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오바 쪽으로. 내일 기준점이 8.5점인데 8.5 기준으로 볼티가 최근 10경기 중에 오바가 7번, 화삭은 8번이거든요.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저는 내일 경기 8.5면은 오바가 좀 괜찮아 보여요. 어제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화이트삭스의 그 불펜 타이밍에 오늘도 불펜 덕에 오바가 났거든요. 그리고 볼티모어도 이제 지금 펠릭스 바우티스타가 부상인 와중에 카노도 어제 썼고, 그리고 뭐 후지나미도 뭐 쓰이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핵심 불펜들이 나오기는 조금 빡센 상황이더라. 이런 것들까지 해서 저는 내일 경기 이거 볼티 승 사이드에다가 오바 보도록 할게요. 근데 뭐 볼티 승이 1.49다 보니까
마해는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근데 일단은 올 시즌 맞대결에서는 볼티가 뭐 만날 때마다 이기면은 다 마인으로 이기긴 이겼다. 이런 것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경기가 미네소타 대 클블인데 이 경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선발만 보면 언더가 맞는데 일단은 기본 정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그레이 대 바이비. 소니 그레이가 요즘에 또 그래도 살짝 좀 폼이 오르긴 했습니다. 소니 그레이가. 그레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 9경기 스탯이랑 8월달 그레이가 이렇습니다. 지금 최근 9경기에서 3.40으로 그전보다는 조금 안 좋았었는데 최근 이제 8월달 들어서는 다시 2.29 되게 8월달 들어서는 2.48 그리고 내일 낮 경기잖아요. 소니 그레이가 또 낮 경기에 강해요. 낮 경기에 2.29였다. 이런 것들도 보이고 8월달의 성적도 좋고 뭐 일단은 소니 그레이는요 홈런을 진짜 뒤지게 안 맞는 친구예요. 아마 올 시즌 피홈런 적게 맞기로는 아마 1등일 겁니다. 소니 그레이가. 근데 내일 또 하필이면 클리블랜드죠. 클리블랜드는 여기 이제 제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이 그래프 이제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말씀 한번 드리면은 잠시만요. 이거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여기 홈런이라고 적혀있죠, 형님들. 홈런을 양팀 비교했을 때 미네소타는 전체 5등, 클리블랜드는 전체 꼴찌다. 클리블랜드는 말 그대로 리그에서 홈런을 가장 못 치는 팀이다. 전반기에 90경기 동안 60개를 쳤는데 후반기에 지금 42개잖아요. 근데 후반기 초반 이때 되게 많이 쳤고 그 이후로는 홈런 페이스가 많이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 클리블랜드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내일 일단 소니 그레이가 홈런 리스크도 많이 줄어들 것 같고 근데 그거는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니 그레이도요 좀 포수를 탑니다. 제가 저번 등 파트도 얘기를 했는데 소니 그레이가 그 요즘에 미네소타 선발로 보통 제퍼스가 많이 나와요. 신인 포수가 제퍼스랑 할 때는 3.84인데 나쁘진 않죠. 근데 얘가 크리스티안 바스케스랑 할 때는 2.34로 더 잘한다. 그래서 내일 경기 혹시라도 뭐 라인업 체크 가능하신 분들은 이게 2시 경기인데 아마 저희가 배트맨 마감할 때쯤에는 아마 선발이 아마 안 나올 거긴 한데 바스케스랑 한다면은 더 잘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그런 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클블 선발 테너바이비도 되게 잘해요. 테너바이비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테너바이비의 최근 12경기랑 후반기 원정 성적 이런 거 말씀드릴 텐데 네, 원정 경기니까 테너바이비가 올 시즌에 홈에서는 2.02 원정은 3.94로 홈이랑 원정 차이가 좀 크거든요. 근데 뭐 후반기만 딱 봤을 때는 홈이나 원정이나 큰 차이는 없다. 원정에서도 나름 잘한다. 이런 거 말씀드린 거고 최근 12경기 동안 2.40이다. 그냥 이것만으로도 테너바이비가 얼마나 좀 안정감 있는 선발인지 감이 좀 오죠. 그리고 딱히 뭐 원정에서 더 쳐맞았다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안정적이에요. 아무튼 그 정도만 얘기를 하고 특히 테너바이비가 원정이랑 홈이랑 홈런 차이가 많이 큰데 홈에서는 홈런이 2번밖에 없어요. 올 시즌에. 근데 원정에서는 11방을 맞았다. 네, 원정에서 홈런 11방. 근데 올 시즌 이제 후반기에서는 원정 피홈런이 하나, 둘, 셋, 여기 5개네. 후반기에 원정 피홈런이 5개. 아까 제가 3.06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홈런은 5개 맞았다. 이런 것들 보면은 내일 바이비가 피홈런 가능성은 조금 더 있을 것 같기는 하다. 최근에 피홈런 페이스도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어가지고 그런 건 있는 것 같네요. 다만 테너바이비도 강팀한테 강한 그 이제 5할 생률 이상의 팀 상대로 2.23이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양팀 둘 다 선발 컨디션이 좋다고 보여요. 그래서 좀 언더를 일단은 좀 짤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팀이 올 시즌 맞대결을 9번 붙었는데 9번 중에 내일 기준점이 8.5점이거든요. 8.5 기준 오바로는 2번밖에 없어요. 9번 중에 2번만 오바고 나머지 7번은 언더였다. 8.5로는. 저는 이 경기 기준점이 7.5였으면 좀 고민했을 것 같은데 8.5여가지고 별로 그렇게 큰 고민은 안 되네요. 저는 언더 쪽을 일단 볼 것 같습니다. 양팀의 빠따 스탯 얘기를 하면은 미네소타 홈런 많고 볼넷 많고 말 그대로 OPS 6등 팀 다운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클리블랜드는 후반기에 이렇게 홈런 42개 볼넷 110개로 뭐 딱히 뭐 두드러지는 건 없더라. 다만 이제 최근 이제 10경기에서 양팀이 8.5 기준점으로는 클리블랜드가 이제 언더 오바 5번 똑같고 미네소타는 오바가 7번이었거든요. 난 이런 게 조금 걸리긴 하네. 이게 뭐 조금 걸리는데 뭐 그래도
그리고 좀 조금 더 하나 조금 이 경기를 제가 베스트로 못 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컨디션 OPS라고. 이게 뭐냐, 미네소타가 내일 이게 후반기거든요. 전부 다 후반기 기준인데, 우한 상대로 홈에서 낮 경기를 하는 경우에는 OPS가 895로 전체 1등이에요. 리그 1등. 리그에서 후반기 동안 우한 상대로 홈 낮 경기를 가장 잘 치는 팀이 미네소타다, 이 소리거든요. 그리고 클리블랜드도 후반기 OPS가 24등인데 우한 상대로 원정 낮 경기인 경우에는 후반기에 788로 9등입니다. 이렇게 좀 특정, 내일 특정 상황, 서로 우한 상대하고 홈이나 미네소타 홈에서, 그리고 클리블랜드 원정을 떠나서 낮 경기인 상황에는 서로 빠따가 되게 이렇게 좀 좋아진다는 부분, 이런 게 조금 살짝 걸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언더를 보기는 하는데,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난 불안한 게 있다, 나는 이 경기 언더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패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것 때문에 살짝 후달려가지고 좀 고민을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저는 언더를 생각을 하고 있다. 예. 그리고 다음 경기 이제 세인트루이스랑 샌디 말씀드릴게요. 세인트루이스는 내일 선발 미콜라스, 그리고 샌디에고는 리치일인데, 저는 이 경기는 일단 패스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좀 양팀의 빠따는 지금 되게 별론데 선발 투수들은 되게 약해. 미콜라스도 요즘에 못하고 힐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사실 이런 상황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때 그저께였나? 웨인라이트 나오는 날? 웨인라이트 나온 날에 상대 선발 스넬이었는데, 저는 이때 그러니까 빠따는 존나 못하고 내가 봤을 때 스넬도 요즘에 좀 쳐맞아, 웨인라이트는 그냥 개쳐맞아, 이래가지고 오바를 생각했는데 그냥 빠따가 일을 너무 못하더라고. 그리고 당장 어제를 보면은, 어제는 뭐 양팀 선발 둘 다 괜찮게 버텼어요. 근데 좀 경기 후반부 그때 그냥 오버사이드로 가고 연장도 가고 해가지고 다 이제 빠그라진다. 그러니까 되게 분석하기 어려운 타이밍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양팀 다. 예. 그래가지고 기본 스탯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미콜라스는 내일 이제 홈등판인데 얘는 원정에서 더 잘하는 친구고 홈에서는 5.40이에요 올 시즌. 그리고 후반기 9경기 동안 어쨌든 5점대 방어율이라는 거 같네요. 근데 뭐라고 적은 거지? 후반기에 어쨌든 5점대 방어, 5점대 아마 후반일 거예요. 미콜라스가 이거 잘려가지고 어쨌든 홈런도 7방 맞고 있고, 뭐 그냥 그런 부분들. 그리고 리치일 같은 경우는 7월달 이후로 되게 처맞고 있습니다. 리치일이. 힐이 6.75로 굉장히 부진했었다. 그리고 샌디에고로 이적한 이후에는 14이닝 동안 9.00. 샌디 이적 후. 샌디에고 이적 후에는 더 처맞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오바가 그려지는 반면에 빠따는 존나 못해. 그래가지고 뭔가 좀 갈피 잡기가 힘들다. 선발도 어디 한쪽이 우세라고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뭐 양팀 뭐 기본 스탯만 불러드릴게요. 어쨌든 저는 이 경기 패스입니다. 세인트루이스는 지금 계속해서 빠따가 타율이 2할 7푼대에서 엄청 내려왔어요. 그리고 샌디에고는 뭐 말할 것도 없지. 샌디에고도 원래 뭐 홈런이나 볼넷 폼이 훌륭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런 것들도 살짝 이렇게 흩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부튼 저는 이 경기 패스. 이게 언오버도 내일 기준점 9.5인데 9.5 기준으로 저기 그 세인트루이스는 6번 오바인데 샌디에고는 4번이 오바예요. 이렇게 가지고 좀 언오버도 보기가 빡셉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패스다. 다시 한번. 자, 다음 경기 컵스 대 미러키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미러키 쪽을 조금 째고 있거든요. 미러키가 일단 내일 선발에서 조금 앞서는 것 같고, 우드러프가 아무래도 핸드릭스보다는 저는 좀 나은 선발이라고 해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핸드릭스는 좀 전성기가 좀 지났고 본인의 강점이 요즘 같은 때에는 좀 발휘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내일 먼저 핸드릭스 핸드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내일 홈등판인데 얘는 원정에서 더 잘해요. 홈에서는 4.84. 홈에서 던지면 던질수록 원정 때보다 피안타나 피홈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더라. 그런 게 보이고, 그리고 후반기 홈성적 말씀드릴게요. 핸드릭스. 후반기에 9경기 동안, 최근에 9경기 동안 4.59로 안 좋았었고요. 홈런도 7방 쳐맞았고, 특히나 후반기에 홈에서 27이닝 동안 5.66. 그 와중에 후반기 홈런 7개 중에 6개를 전부 다 홈에서 쳐맞았다. 이런 거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핸드릭스가 아주 상태가 좋다고는 안 보인다. 다만 최근에 핸드릭스가 최근 한 4경기 정도에서는 3.13으로 그래도 요즘엔 좀 낫다. 그냥 이 정도.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핸드릭스가 일단은 홈이라는 이런 리스크가 좀 있는데 그냥 최근에는 그나마 조금 나았다. 그냥 그 정도. 반면에 이제 우드러프는요. 우드러프가 올 시즌 데뷔가 좀 늦었습니다. 올 시즌 4월달에 한 두세 경기 던지고 거의 한 세네 달 동안 자리를 비웠어요. 그리고선 8월달 초에 이제 복귀를 했는데 복귀 후 성적 쭉 말씀을 드리면 우드러프가 복귀 후의 성적이 34이닝 동안 2.65 아주 훌륭하죠. 그리고 뭐 삼진도 원래 우드러프의 모습대로 삼진도 많이 잡고 있고 그리고 내일 그냥 하나 아쉬운 건 우드러프는 얘는 원정 등판인데 홈에서 조금 잘해. 근데 이것도 올 시즌 이제 등판이 34이닝밖에 안 되니까 복귀한 이후에 아무래도 좀 표본이 부족하죠. 그래서 홈에서는 1.65인데 원정은 3.57. 원정은 아주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고 양 팀의 그 이제 핸드릭스의 대 미러키전, 이 우드러프의 대 컵스전을 봤는데 핸드릭스는 미러키한테 최근 이제 2020년 이후로 둘 다 2020년 이후 최근 데이터예요. 최근 10경기에서 5.06으로 약했다. 5.06으로 좀 약했고 그나마 홈인 리글리 필드에서는 3.64로 그나마 조금 나았다. 뭐 이런 거 보이고요. 우드러프는 최근 10경기에서 컵스 상대로 1.92로 아주 훌륭합니다. 1.92. 아주 훌륭하고요. 얘도 그냥 좀 저기 뭐지? 그냥 리글리 필드에서 할 때보다는 홈에서 나왔어요. 그냥 이 정도? 어쨌든 우드러프도 최근에 컵스한테 굉장히 강했었다. 그런 것들은 보이는 것 같네요. 그리고 양팀의 뭐 빠따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제는 일단은 미러키 빠따가 거의 뭐 엄청 못 쳤고 양팀 다 근데 사실 컵스가 8안타 미러키가 7안타로 비슷비슷하긴 했는데 볼넷도 되게 없는 경기였고 그냥 투수전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내일은 저는 아무래도 우드러프 쪽으로 조금 이렇게 쏠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양팀의 그 빠따 같은 거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시컵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타율도 괜찮고 뭐 OPS도 괜찮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 밀키는 뭐 컵스에 비하면은 빠따 성적이 좀 신통치가 않은데 최근 10경기를 보면은 미러키가 오히려 2할 8푼 1리로 더 잘 치고 홈런도 11개. 시카고 컵스가 최근 10경기에 2할 3푼 7리로 더 안 된다. 그러니까 뭐 누적된 거 후반기 누적으로 보면 미러키가 조금 더 후달리는데 아무래도 미러키가 요즘에 연승도 많이 달리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로 미러키 쪽이 지금 최근 기세는 더 좋아요, 확실히. 그리고 내일 기준점이 7.5점인데 근데 7.5 기준으로 양팀 다 컵스가 오바 7번, 밀키가 오바 8번이거든요. 최근 10경기 중에. 그래서 오바도 조금 볼만은 한데 근데 저는 이 경기 굳이 오바가기보다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카고 컵스는 불펜을 다 썼고 미러키는 불펜 다 살아있다. 핵심 불펜들. 그래서 저는 내일 그냥 미러키 강승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언오버도 물론 괜찮긴 한데 저는 미러키 강승 쪽으로 좀 틀었습니다. 저는. 다음 경기 토론토 대 워싱턴 가보겠습니다. 토론토 대 워싱턴. 내일 토론토 선발은 배시, 워싱턴은 코빈인데요. 근데 이제는 코빈을 무시하면 안 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뭐 또 언제 또 폭발할지 모르는 게 코빈이기는 한데 일단은 내일 배시시랑 코빈도 한번 언급 드리자면은 그 배시시 올 시즌에 제가 맨날 배신 말했었죠. 홈이랑 원정 차이 많이 나는 투수라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적어드린 거 보시면은 홈에서는 그 OPS가 579, 원정은 878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55의 7은 뭐냐? 안타수랑 홈런 숫자. 그리고 밑에 있는 원정도 안타수랑 홈런 숫자예요. 보시다시피 얘가 둘 다 홈이랑 원정이랑 이닝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런데도 저렇게 안타수랑 홈런 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이만큼 배시는 홈이랑 원정 차이가 진짜 뚜렷한 선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근데 후반기 들어서는 이런 게 큰 차이가 없어요. 홈이나 원정이나. 후반기에 홈이나 원정이나 이렇게 뭐 방어율상으로나 쳐맞는 거나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배시시 뭔가 이게 뚜렷하지가 않아. 그래서 따지고 보면 후반기 방울이 3.5으로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뭐 딱히 홈이라고 배시스를 빨아줄 필요는 이제 없을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배시시 홈에서 뭐 아주 딱히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더라. 그리고 내일 이게 낮 경기잖아요, 형님들. 낮 경기. 배시시 밤 경기에는 막 3점대 초반 이런데 낮 경기에는 6.60으로 되게 약해요. 배시시 낮 경기에는 6.60이다. 이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요즘에 이제 토론토 주전 포수가 데니 젠슨인데
젠슨이랑 할 때는 5경기에서 10.29였다. 얘는 그래서 요즘에 커크랑 나오거든요. 알레한드로 커크랑 할 때는 22경기 2.66. 예, 이렇게 좀 좋은 건 있어요. 커크랑 하면은. 근데 다만 최근에 커크랑 했을 때도 5.2 사실점으로 부진하더라. 여러 가지로 배시스는 약간 이런 지표를 안 따라가요. 요즘에. 원래는 뭐 이렇게 지표만 보면 홈에서 잘하는 친구고 커크랑 할 때 잘하는데 커크랑 할 때도 쳐맞아. 요즘엔 홈에서도 쳐맞아. 이런 편이에요. 그래서 내일 뭐 낮 경기라는 점, 낮 경기에서 6.60으로 약했다. 이것만 좀 챙겨가시길 바라고. 패트릭 코빈은요, 후반기랑 최근 성적 말씀드리겠습니다. 패트릭 코빈. 코빈은 일단 후반기 40.2이닝 동안 4.20. 올 시즌 방울에 비하면은 확실히 많이 나아졌죠. 지금 방울도 4.70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최근 4경기 동안 2.70으로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 중에 이 중에 원정이 3경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원정이라고 딱히 뭐 못하지도 않더라. 패트릭 코빈이. 요즘에 패트릭 코빈은 뭔가 좀 많이 나아지긴 했습니다. 확실히. 근데 다만 이제 누적된 거 말하면은 패트릭 코빈이 올 시즌에 피안타율 2할 8푼 9리로 밑에서 4등, WHIP 1.47로 이닝당 막 주자출로 1.5명 가까이 하는 위기 많이 주는 투수고 이건 밑에서 9등 수준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많이 쳐맞고 위기도 많다는 소린데 최근 경기들에서는 볼넷도 많이 줄었고 피안타 자체도 많이 줄은 모습이거든요. 코빈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하면은 내일 좀 저는 약간 워싱턴 프렘 보는 느낌? 예. 사실 워플이 조금 무섭기는 한데 근데 또 코빈도 보니까 올 시즌에 5할 승률 이상의 팀 상대로 오히려 강했다. 3.93으로 5할 승률 밑에 팀들보다는 위의 팀한테 오히려 강한 모습이 있었다. 그리고 워싱턴 형님들 지금 8월 한 달 동안 17승 9패를 달리고 있어요. 승률이 65%가 넘어요. 그러니까 좀 워싱턴이 제대로 좀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는데 내일 경기도 막 워싱턴이 그렇게 꿀릴 건 없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아까 근데 말씀드렸지만은 뭐 불펜 소모도라든지 그런 거는 조금 차이가 있긴 있다. 이런 분들 생각해 주시고 토론토가 이렇게 빠따는 워싱턴보다는 나은 상황이긴 해요. 보이는 걸로는. 그리고 뭐 최근 10경기 같은 거 봐도 워싱턴이 2할 3푼 1리, 토론토가 2할 5푼 2할 5푼 1리 이런데 홈런 숫자도 차이가 꽤 나고. 근데 나는 내일 뭐 딱히 워싱턴이 그렇게 막 크게 후달릴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정도. 그래서 저는 내일 뭐 워싱턴 프렌 일단 보고 있고 어느 번은 나는 굳이 가자면은 안 가고 싶은데 굳이 가자면 언더일 것 같기는 해요. 이거는 근데 막 그렇게 뭐 언더는 추천 안 드리고 워싱턴 프렌이 볼만하다 정도. 워싱턴 프렌 배당이 내일 1.72예요. 나는 근데 이거 꽤 후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내일 한번 워싱턴 프렌 한번 역배 쪽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빈한테 이렇게 또 기대를 갖는 건 또 오랜만이네. 자, 다음 경기 샌프란시스코 대 신시내티. 내일 로건 웹이 나오고요. 신시내티는 헌터 그린인데 진짜 근데 헌터 그린이 올 시즌 초반기 이제 부상으로 나가리 되기 전에 보면은 진짜 잘했거든요. 헌터 그린이 전반기 스텝 보면은 이랬었어요. 73.1이닝 동안 3.93에 삼진은 100개를 잡는 그야말로 9위 또라이급이었는데 그리고 피홈런 페이스도 확실히 나아졌었고 그랬는데 이 새끼가 이제 부상 복귀한 이후로 2경기 동안 3이닝 9실점, 3.2이닝 5실점, 2기간 동안 홈런은 5방. 그냥 작년에 한창 안 좋던 때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헌터 그린이. 당장 내일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폼 자체가 썩 좋지는 않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 3이닝 막 3.2이닝 던지는 기간 동안 삼진도 4개씩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제구가 많이 들쭉날쭉하다. 총 최근 이제 8월달 2경기 6.2이닝 동안 삼진은 8개, 볼넷도 8개. 그리고 홈런은 5개 쳐맞고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이거든요. 반면에 샌프란시스코 선발 로건 웹은요. 얘는 일단 홈이랑 원정 차이가 많이 나죠. 올 시즌 원정은 4.63인데 홈에서는 2.48. 예. 그리고 홈으로 오면은 피안타나 피홈런 이런 게 많이 줄어들고 기본적으로 땅볼 유도율이 61.3%에 달하는 훌륭한 땅볼 투수다. 다만 이건 있어요. 로건 웹이 지금 후반기에 4.47로 살짝 안 좋은 건 있거든요. 하필이면 상대했던 팀들이 뭐 애틀랜타를 2번 만나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애틀랜타 2번 만나고 6이닝 4실점, 5.1이닝 5실점 최근 2번 만나가지고 이게 좀 큰 것 같아요.
사실 그 당시에 저때 당시에 애틀랜타는 누가 만나도 힘들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후반기에 또 안 적어드린 게 있는데 볼넷이 4개밖에 없습니다. 볼넷이. 그리고 이 로건 앱은요 낮 경기에 굉장히 강해요. 낮 경기에 2.22다. 올 시즌 피홈런이 19개인데 낮 경기에는 피홈런이 5개밖에 안 된다. 그러면요 이거를 좀 보자는 거죠. 일단 샘프 빠따 먼저 적어드릴 텐데 샘프 빠따는 뭐 타율이나 OPS나 다 리그 꼴찌거든요 후반기에. 근데 최근에는 상승세에 있다. 최근엔 좀 상승세다. 그리고 신시내티. 제가 신시내티를 적어드린 거 잘 보시면은 후반기에 홈런이 55개. 후반기 홈런이 55개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로건 웹 같은 경우에는 그 낮 경기에 홈런이 굉장히 적은 편이고 그리고 홈으로 가면 갈수록 원정보다는 홈에서 피홈런이 적다. 왜냐면 맨날 말씀드리지만은 샌프란시스코 홈구장이 그 바로 바닷가에 있잖아요. 그 해풍 불어오고 이래가지고 홈런 파크 팩터가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구장은 홈런이 잘 안 나오기로 이름이 좀 있는 구장이다. 그리고 아까 제가 로건 앱이 후반기에 볼넷을 4개밖에 안 줬다고 했잖아요. 48.1이닝 동안. 근데 최근 3경기 동안 신시내티는 3경기에서 볼넷을 4개밖에 못 얻어낸다. 여러 가지로 내일 저는 로건 웹이 꽤 호투를 하고 그 기회 자체도 별로 안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즘에 뭐 샌프란시스코가 최근 10경기 팀 타율이 2할 6분 3리, 신시내티는 2할 6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은 타율상으로 신시내티도 28등이에요 후반기에. 샌프는 뭐 30등이지만은. 근데 최근에 이런 분위기들 보면은 오히려 샌프란시스코 쪽이 조금 더 낫다. 그리고 신시내티는 홈런이 최근 3경기에 빵개. 아까 올 시즌 후반기 홈런 55개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최근에 신시내티는 본인들의 장점을 많이 잃은 모습이다. 볼넷 페이스도 떨어져, 홈런 페이스도 떨어져. 하필이면 근데 내일 웹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볼넷이나 홈런을 많이 안 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저는 내일 경기 샌프란시스코 승이 꽤 좋아 보이고, 근데 마해는 잘 모르겠어요. 샌프 승이 1.50이면 승만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이고요. 이 경기를 오바를 가려면은 최근에 이제 웹이 후반기에 4.47이다. 썩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다. 이런 거를 타야 되는데 굳이 원오버 가는 것보단 저는 그냥 샌프 승쪽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 경기는 샌프란시스코 빠따가 조금만 힘을 내면 오바도 가능하다고 보기는 보거든요. 근데 무튼 그거는 굳이 오바를 가야 되나 싶긴 해서 그냥 일단 샌프 승만 일단 드리고요. 마해는 이따가 조금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마해니 이런 지표상으로는 마해는 못할 이유는 없는데 샌프란시스코가 일단 빠따가 그렇게 강한 팀이 아니다 보니까 충분히 쳐줘야지 가능하잖아요. 그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어쨌든 저는 이 경기 샌프란시스코 승을 좋게 보고 있다. 매우 좋게 본다. 다음 경기가 시애틀 대 오클랜드. 어제 오클랜드가 뜬금승을 거뒀는데 그 경기는 그 시애틀 선발이 좀 급변경되는 그런 이유가 좀 있었다는 점이랑 오클랜드 선발 켄 왈디척이 최근에 좀 괜찮은 모습이라고 또 언급도 했었죠. 뭐 물론 어제는 볼넷도 많이 주고 그러긴 했지만은 심지어 밀어내기 볼넷도 줬거든. 그랬는데 일단은 좀 실점이 적은 편이었고 오클랜드 이런 불펜들이 잘 막았었다. 그런 경기였는데 좀 흔히 볼 수 없는 경기였어요. 따지고 보면은. 어쨌든 이제 내일 선발 시애틀은 브라이스 밀러. 브라이스 밀러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반기 성적 말씀드릴게요. 후반기가 막 그렇게 썩 훌륭하진 않아. 후반기에 3.80으로 홈런도 7방 쳐맞고 있다. 근데 브라이스 밀러가 내일 이제 5할 승률 이하의 팀한테는 5할 승률 미만의 팀한테는 2.82로 강했고 이런 팀들한테는 홈런을 2방밖에 안 맞았어요. 올 시즌에. 강팀들 5할 승률 이상의 팀한테는 11방을 맞았는데 미만의 팀한테는 2방밖에 안 맞았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브라이스 밀러는 일단 볼넷을 되게 안 줘요. 볼넷을 9이닝당 1.9개 전체 15등이고 WHIP도 전체 2등 1.01이에요. 그러니까 위기를 많이 안 준다 브라이스 밀러는. 뭐 홈런은 13방으로 그렇게 뭐 적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101이닝 동안 피안타는 85개 볼넷은 21개로 아주 우수한 자원이에요. 이런 점에서는 기회를 많이 안 준다는 점에서는. 그리고 반면에 이제 오클랜드 선발은 이제 잭 닐인데 얘는 이제 8월달에 콜업돼가지고 그렇게 뭐 썩 훌륭한 건 없습니다. 그냥 별로 말씀드릴 게 없는데 닐이 또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또 빅리그에 복귀를 한 거예요.
뭐 얘가 한 18년도인가? 그때 이제 좀 뛰다가 계속 마이너리그 쪽에 있고 그랬었는데 해외 리그도 가고 막 그랬다가 이제 메이저리그로 콜업 돼가지고 6.5구로 굉장히 못하고 있다. 홈런도 되게 많고요. 13.2이닝 동안 홈런을 5방을 쳐맞았다. 말 그대로 구위가 형편없다는 소리죠. 맞네요. 홈런 5방. 그리고 뭐 이 기간 동안 삼진 8개, 볼넷 7개 여러가지로 이 제크 닐이 내일 갑자기 시애틀 상대로 호투를 할 거라고 예상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예. 마이너리그 성적도 그렇게 막 훌륭한 게 아니었어요. 마이너리그 성적도 보여드릴게요. 닐의 마이너리그 성적. 마이너리그에서 뭐 66.2이닝 동안 5.40에다가 피홈런 17방 그리고 뭐 삼진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이런 상태여가지고 내일 닐이 막 시애틀 상대로 호투할 거라고 보긴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양 팀의 빠따 스탯 같은 거 말씀드리면은 시애틀 최근 이제 어제는 좀 못 쳤는데 그래도 여전히 최근 10경기 동안 3할 1푼 9리에 홈런 21개 치고 있고요. 반면에 오클랜드는 최근 10경기 2할 8리 졸라 못 치죠. 이런 상태다 보니까 내일 딱히 막 오클랜드의 어떤 어제처럼 막 그런 솔직히 지금 시애틀 상대로 오클랜드가 위닝 시리즈를 한다는 건 솔직히 그림 그리기가 많이 힘들지. 어제는 뭐 오클이 갑자기 루크위브 만나가지고 홈런을 2방 치고 하긴 했는데 오클랜드가 그전 3경기 동안 홈런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은 아마 내일 그 맞게 되는 찬스 차이라든지 그런 게 되게 심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일 경기 시애틀 승에다가 마인까지도 보겠다. 시애틀 승에 마인까지 보는 경기입니다. 홈인데도 마인이 좋아 보일 정도니까 이거는. 다음 경기 이제 보스턴 경기 가볼게요. 보스턴 대 휴지. 근데 얘네가 저는 오바를 보긴 하거든요. 휴지 승에 오바 보는데 일단은 내일 커터 크로포드랑 프레머 발데스가 붙는다. 사실 오바는 그렇게 크게 걱정이 안 되는데 나는 프레머 발데스가 과연 얼마나 실점을 하려나 그게 조금 걱정이에요. 오히려 일단은 커터 크로포드는 후반기 성적 말씀드리면 후반기는 잘하거든요. 전 줄여서 커크라고 하는데 후반기에 뭐 2.95 잘해요. 근데 홈에서는 좀 못했어. 후반기 홈에서는 5.82로 별로 못했다. 예, 이런 거는 있거든요. 근데 최근 홈에서 등판 보면 3.1이닝 3실점, 4.2이닝 2실점, 5이닝 2실점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지금의 휴스턴 빠따가 아주 성나 있는 상태잖아. 아무래도 커트 크로포드가 좀 고전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은 좀 들고는 있어요. 그리고 프레모 발데스도 내일 원정 등판인데 기본적으로 얘는 홈에서 잘하는 친구. 원정은 4.43으로 좀 약했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후반기에 후반기에 5.33으로 굉장히 약한 상태입니다. 지금. 후반기에 안 좋은 상태의 프레모 발데스고 얘가 후반기에서 또 원정만 보면요. 이래요. 프레모 발데스가 후반기 원정에서는 4.90 피홈런이 6방 이런 상태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 프레모 발데스가 지금 안 좋아도 너무 안 좋다. 다만 직전 경기 디트로이트전에서 7이닝 무실점 7이닝 노히트 피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긍정적인데 그거는 디트로이트고 내일은 또 보스턴 상대하니까 프레모 발데스가 아마 좀 고생 좀 하지 않을까? 올 시즌에 프레모 발데스가 그리고 약팀 상대 5할 승률 밑에 팀 상대로는 2.03이었는데 이상의 팀한테는 5.46으로 좀 약한 편이었습니다. 많이 약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경기가 또 낮 경기잖아. 낮 경기는 1.29로 프레모 발데스가 좀 잘했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상충되는 면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프레모 발데스는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다. 긍정적인 요소가 조금 더 많긴 하다. 그런 거 얘기를 해보고 양팀 빠따 얘기를 하면요. 보스턴이 지금 후반기 2할 6푼 8리 치고 있고 홈런 65개, 볼넷 120개. 엄청나죠. 볼넷 많이 치고 볼넷이 조금 아쉬운 정도고 반면에 휴지는 볼넷까지 174개로 전체 1등이에요. 그리고 홈런은 69개로 더 좋고 여러 가지로 빠따상으로는 휴지가 더 좋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양팀의 최근 10경기 같은 거 보면은 휴지가 3할 2푼 3리 보스턴은 1할 9푼 6리인데 보스턴이 지금 최근 3경기 3연패 중인데다가 이 기간 동안 7안타, 10안타, 6안타로 조금 부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휴스턴은 반면에
최근 4경기 4연승에 14안타, 25안타, 18안타, 9안타 엄청 많이 잘 치고 있고 이 기간 동안 홈런도 10방. 그야말로 빠따 컨디션이 휴지가 좀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내일 휴스턴 승배당이 1.58이면 나빼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양팀이 내일 기준점이 9.5인데 9.5 기준으로 보스턴은 최근 10경기에 오버 9번, 휴스턴은 8번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제도 근데 어제 기준이 9.5였나 그랬는데 그것도 양팀 다 오버가 최근에 9번이었거든요. 근데 언더가 났죠. 그냥 그렇게 가끔 이렇게 뭐 삑 나는 거 빼고는 애지간하면 오버가 사이즈가 맞는 것 같아. 냉정하게 최근 10경기에 오버가 9번이었는데 어제 언더가 났어. 그러면 내일 솔직히 또 언더가 날까요? 저는 약간 그냥 이런 짱깨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애지간하면 오버 아닐까? 약간 그런 느낌? 네. 분석다운 분석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것도 생각 한번 해보시고 저는 어쨌든 내일 휴지승의 오버 쪽으로 이렇게 좀 접근하려고 합니다. 이 경기는. 그리고 다음 경기 뉴욕 매치 대 텍사스. 이거는 제가 요즘에 텍사스 빠따가 안 좋은 거 알거든요. 근데 매치는 더 안 좋고 그 선발상으로도 사실 차이가 좀 있어요. 내일 이제 일단은 그 매치 선발이 이제 리그 데뷔하는 거 맞나? 이제 8월 달에 올렸은 그런 친구거든요. 이 친구 얘기를 하면은 그 마이너리그 성적부터 말씀드릴게요. 레이스 마이너리그 성적 76이닝 동안 5.80으로 썩 그렇게 막 뚜렷하게 잘한 건 아니야. 최근 4경기도 25이닝 동안 3.96 그리고 4경기 동안 홈런 8방 쳐맞았어요. 이런 친구라 가지고 딱히 훌륭한 건 아니고 그리고 얘가 콜업이 됐습니다. 직전 경기 콜업 돼가지고 애틀랜타전에 4.2이닝 5실점을 했어요. 홈런 8방 쳐맞고 볼넷 4개 주고 이런 식으로 이런 친구다 보니까 사실 믿을만한 놈이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일단 레이스에 대한 설명 그렇게 하고 텍사스는 내일 데인 더닝인데 데인 더닝도 올 시즌에 참 잘하고 있지만은 그 후반기는 썩 잘하고 있지 못해요. 후반기만 보면 4.43으로 그냥 평범한 수준이다. 홈런도 8방으로 최근에 좀 많이 맞고 있고 그리고 뭐 최근 등판도 뭐 5이닝 3실점, 4이닝 4실점으로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니긴 하고 그리고 내일 뭐 밤 경기인데 얘는 그래도 내일 낮보다는 밤에 잘한다. 밤에 3.01이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요나하임이랑 할 때 2.41이니까 같이 던지는 포수도 한 번씩 체크해보세요. 가버랑 하면은 4.13이었다. 근데 최근 등판에서는 오키핀가? 걔랑 같이 하더라고. 둘 다 아닌. 그래서 그때 4이닝 4실점 했는데 어쨌든 내일 뭐 선발상으로 데인 더닝이 요새 폼은 안 좋지만은 아무리 안 좋아도 저 레이스보다 나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양 팀의 뭐 빠따 차이라든지 체급 차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그냥 텍사스 승이 유력한데 텍사스 배당이 1.61이다? 저는 엄청 후하다고 생각을 해요. 텍사스 강승 배당을 1.6을 주는 건 난 좀 안 믿기는 정도? 그래가지고 저는 이 경기 텍사스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의 최근 빠따 같은 거 봐도 긍정적인 부분을 찾기가 어려워요. 매치한테서. 물론 텍사스가 가끔 진짜 존나 못 칠 때도 있긴 한데 그렇게까지 하면 끝도 없어 사실은. 매치는 지금 7경기 연속으로 한 자릿수 안타에다가 뭐 텍사스도 못 치지만은 매치도 그 이상으로 못 친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서 저는 내일 텍사스 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근데 아무래도 다 저렇게 보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리고 내일 이제 다음 경기가 이제 양키스 경기인데요. 양키스 대 디트는 지금 이거 선발이 좀 미정이에요. 사실 내일 차례가 양키스는 뭐 게리 콜이고 디트로이트가 원래는 맷 매닝이거든요. 맷 매닝이 나올 차례인데 나는 맷 매닝이 나오면 언더고 조이 웬츠가 나오면 양키스 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2개를 알아봤는데 여기서는 지금 조이 웬츠라고 나오고 다른 데서는 쟤라고 나와. 맷 매닝이라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내일 선발이 누구일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분석을 2개를 준비했어요. 맷 매닝이 이렇습니다. 혹시나 그러니까 맷 매닝이 나올 경우 디트로이트 선발이 맷 매닝이면은 후반기에 4.07로 그래도 그 전보다는 좀 호전이 됐고 최근 3경기 동안 0.51이에요 방어율이. 그리고 이 기간 동안 OPS가 381이다. 아주 그냥 위기도 안 주고 안 쳐맞는 그런 친구예요. 지금 최근 3경기 동안 양키스
빠따 지금 안 좋은 거 다들 아실 테고, 저 정도 컨디션의 매닝이라면은 양키스 상대로 좀 호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일단은 저는 맷 매닝이 나오면은 일단은 언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상대 게리 콜이니까. 근데 내일 조이 웬츠가 나온다. 웬츠는요, 얘는 6월달에 6.18로 안 좋아가지고 마이너리그로 쫓겨났어요. 근데 마이너리그에서도 7월달에 4.00으로 그렇게 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8월달에는 심지어 올라와서 9.00이었어 웬츠가. 그래서 다시 마이너리그로 쫓겨났는데, 마이너리그에서도 10.2이닝 동안 5.06으로 그냥 어쨌든 존나 못했다는 거예요. 쭉쭉쭉. 그래서 내일 웬츠가 나오면은 저는 그냥 양키 승일 거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딱히 막 웬츠가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도 아니었고, 굳이 내일 이렇게 좀 선발이 누군지 애매하게 해가지고 결정하기가 좀 빡센데, 어쨌든 뭐 일반적으로 내일 게리콜 경기니까 양키 쪽을 많이 보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혹시라도 디트 선발이 맷 매닝이다 이러면 저는 7.5여도 언더라고 봐요. 7.5 기준이어도 언더일 수도 있다 이 경기는. 그래서 내일 7시 40분이라 어차피 저희는 이거 선발 체크 못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한 9시 마감 시간 되기 전에 선발이 결정나는 거 아니면 애지간하면 그냥 패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뭐 게리콜 얘기를 하면요, 게리콜 후반기 동안 잘하고 있습니다. 3.18이고 내일 원정이잖아요. 게리콜이 후반기 원정에서는 2.16으로 더 좋았어요 홈에서보다.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시고, 게리콜은 올 시즌에 이제 원정에서 올 시즌 총 18피 홈런인데 원정에서는 5피 홈런으로 더 좋았다. 홈에서는 13피 홈런이고 원정에서 2.48로 홈보다 더 잘했다. 이런 것들이랑, 그리고 5할 승률 미만의 팀한테는 2.75로 좋았고, 그리고 내일 밤 경기잖아요. 밤 경기 2.58로 낮보다도 좋았고. 예. 다만 이제 뭐 다 좋아요. 게리콜은 올 시즌 피안타율 2할 1푼 9리로 전체 13등, WHIP는 1.07로 전체 10등. 여러 가지로 게리콜은 아메리칸 리그 사이영 도전할 만한 그런 투수예요. 다만 하나 걱정해야 되는 거는, 게리콜이 내일 히가시오카, 포수가 히가시오카면 조금 조심하세요. 아마 근데 요즘에 보니까 다른 애랑 나오는데 그 이름도 어려운 새끼 있어요. 랜드트인가? 걔랑 많이 하는데, 혹시라도 내일 히가시오카가 포수다 그러면 8.31이니까 그건 좀 조심하십시오. 그거 말고는 딱히 뭐 게리콜이 리스크는 별로 없으니까. 양팀의 빠따 좀 얘기를 하면요, 지금 양키스가 또 7경기째, 디트로이트구나. 디트로이트가 7경기째 한 자릿수 안타밖에 못 치고 있어요. 그래서 뭐 OPS나 뭐 여러 가지 딱히 뭐 눈에 띄는 건 별로 없고, 양키스도 지금 홈런을 최근에 많이 치고 있는데 최근 4경기에서 2안타, 4안타, 7안타, 6안타로 또 빠따가 부진해요. 볼티나 필라 중에요? 저라면은 필라델피아요. 필라델피아. 그냥 필라델피아가 팀의 경기력 자체가 훨씬 좋아요 지금. 자, 아무튼 이 경기는 애지간하면 패스겠지만은 선발 체크가 상당히 중요하다 디트로이트에. 애지간하면 패스하십시오 이 경기는. 뭐 양키스를 아주 믿는다 그런 게 양키스 가도 되긴 하는데, 맷 매닝이 나와도 나는 안 무섭다, 나는 맷 매닝이 나와도 양키스다, 이런 분들은 그냥 양키스 가세요. 안 말릴게요. 자, 그리고 다음 경기가 이제 마이애미 대 템파. 근데 이 경기는 좀 어려운데 일단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바를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양팀, 특히나 템파베이가 최근에 빠따폼이 너무 좋아가지고 좀 고민이야 이거는. 일단 러자도 먼저 얘기를 하면, 러자도가 최근에 안 좋습니다. 마이애미 선발 헤수스 러자도가 최근 5경기에서 6.65로 매우 안 좋습니다. 다만 이 러자도도 최근 직전 경기에 6이닝 무실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존나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최근 경기를 잘해가지고 살짝 그냥 좀 의심 가는 느낌. 얘가 제가 방금 이렇게 최근 5경기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한 7경기 동안은 되게 잘했어요. 그 전에 7경기 동안 1.48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했던 놈이 최근에 못했는데 갑자기 시점 경기 잘했어. 그러면은 이게 폼을 찾은 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잘한 건지 좀 분간이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고민이다. 그리고 내일 이제 러자도 같은 경우는 홈 등판인데 홈에서 뭐 잘했다. 홈에서 조금 잘했고, 원정 4.34, 홈 3.38로 뭐 방어 1 정도 높은 정도다. 말이 안 나와.
그리고 5할 승률 이상의 팀한테는 4.77로 약했고 5할 승률 미만의 팀한테는 2.91로 강한 편이었는데 내일 템파베이 상대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고민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는 러자도는 최근 기세도 그렇고 안 좋은데 직전 경기를 잘해서 살짝 걱정. 그냥 이거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크 애플린, 템파베이 선발 자크 애플린인데 애플린이 7월 달에는 4.85였는데 8월 들어서는 3.21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뭐 맨날 얘기했는데 정리 내용이요. 일단 남은 거 다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해드릴게요. 나중에 일단 4경기 남았으니까 일단은 이것만 좀 기다려주세요. 이따가 뭐 제일 좋아 여쭤보시면은 제일 좋아 보이는 경기 뭐 그런 거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은 애플리는 그래서 일단은 7월 달에 조금 흔들렸다가 8월 달에 다시 회복세. 기본적으로 올 시즌 볼넷 전체 2등, WHIP 전체 7등, 피홈런 뭐 1.0으로 9이닝당 1개밖에 안 맞는 수준 나쁘지 않고 밤 경기에 2.70으로 애플리는 그냥 장점이 많아요. 올 시즌이 그리고 그 커리어 통틀어서 커리어 하이다. 이번 시즌이. 뭐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은 커터랑 체인지업, 커터랑 커브인가? 하여튼 그 구종을 싱커, 커터, 체인지업 이렇게 떨어지는 공들 많이 써가지고 올 시즌이 땅볼 유도도 제일 잘 되는 시즌이고 그런 면에서 성적이 많이 상승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양 팀의 빠따 얘기를 하면은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빠따 폼이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최근 10경기 2할 1푼 6리. 템파는 최근 10경기 3할 1푼 6리. 무려 1할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내일 경기 일단은 템파 쪽이 좋기는 좋죠. 템파 쪽이 좋기는 좋은데 템파 강승이 1.64면 템파 승이 사실 맞긴 맞아. 근데 러자도가 직전 경기 한번 잘했다 보니까 그게 조금 걱정이고 기준점이 7.5거든요. 근데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마이애미는 7.5에 언더 6번, 템파베이는 오바가 9번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 치고 있는 템파베이라면은 러자도도 박살내고 막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애플린도 뭐 한창 좋을 때에 비하면 최근에 좀 실점 페이스가 높아진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고민이네. 근데 아마 오바보다는 템파승이 좀 더 안정적이긴 할 건데 마이애미 그 러자도의 호투를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막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경기여서 그냥 뭐 로또 폴더에다가 템파승 하나 넣는 정도 그냥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경기가 이제 켄자 대 피츠버그인데 이 경기는 패스입니다 형님들. 내일 둘 다 불펜데이고 분석하기가 많이 까다롭죠 불펜데이면은. 다만 어제 캔자스시티는요 어제 선발 레이건스가 7이닝 무실점 9K를 했거든요. 근데 켄자 불펜이 개 지랄을 냈죠.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십시오. 켄자는 불펜데이 뭐 이렇고 그리고 피츠버그도 불펜데이 말씀드릴게요. 피츠버그 불펜데이. 피츠버그 둘 다 어쨌든 불펜데이인데 서로 불펜데이 때 뭐 승리가 많거나 그런 팀들은 아니고 보면 대체로 요즘에 불펜데이 때 오바가 많았다. 그냥 그런 것만 보이거든요. 요즘 들어서 오바가 많았다. 양팀 빠따 얘기하면은 켄자 같은 경우는 어느덧 지금 팀 타율 막 2등 3등까지 가다가 9등까지 내려왔어요. 2할 오픈 8리까지 내려왔고 피츠버그는 뭐 훌륭할 거 없고 그냥 볼넷이 좀 많다 수준? 볼넷이 거의 2배가 많아요 피츠버그가. 그냥 그런 것들만 참고해 보시고 최근에 켄자가 10경기 동안 1할 9푼 1리 팀 타율이 1할 9푼 1이고 그 기간 동안 1승 9패 팀 방어율은 5.96 여러가지 면에서 피츠버그가 조금 더 좋은 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긴 듭니다. 최근만 좀 보면은 같은 기간 피츠버그는 2할 4푼 1리에 팀 방어율 3.90 그리고 5승 5패 켄자는 1승 9패인데 그냥 이런 것들 보면은 피츠버그 쪽으로 조금 쏠리긴 하는데 근데 아무래도 서로 불펜데이여서 너무 좀 변수가 많습니다 이 경기는. 그래서 그냥 기본 정도만 전달해 드리고 내일 경기 콜로라도 대 애틀랜타는요 이거는 나는 물론 일단 애틀이 좋아 보이긴 하는데 애틀랜타가 또 그 신인 선발을 쓰는 경기예요. 내일 이제 바인스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먼저 바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마이너리그 성적은 괜찮았다. 마이너리그에서 올 시즌 28.1이닝 동안 2.86 트리플 A에서 얘가 보니까 더블 A부터 트리플 A까지 올 시즌 다 갔더라고. 그래서
근데 지금 트리플 A도 괜찮게 하고 있다. 이런 거 보면은 충분히 올릴만은 하다. 그리고 가장 최근 등판 마이너리그에서 7이닝 2실점으로 상당히 잘했다. 이런 것들 보면은 뭐 어느 정도 꽤 잘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데뷔하자마자 쿠어스에서 딱 한다?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겠죠. 그리고 뭐 콜로라도 선발은 프리랜드인데 프리랜드 뭐 말해 뭐합니까? 프리랜드 그냥 존나게 쳐맞지. 11경기 동안 6.41로 쳐맞았고 홈런을 13방 쳐맞고 뭐 5할 승률 이 상태한테도 되게 약했고 6점대인가 7점대인가 그러고요. 올 시즌 피안타율 전체 1등 2할 9푼 8리로 피안타율 전체 1등 100이닝 이상 선발 가운데 WHIP 1.47로 전체 10등으로 안 좋고 피홈런 9이닝당 1.7개로 15번째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그냥 프리랜드는 쓰레기 선발인데 그리고 내일 우타자 상대로 되게 약합니다. 우타자 상대로 올 시즌에 3할 1푼 1리 그리고 OPS가 9할 1이에요. 최근에 또 실점들도 4실점 3실점 계속 꾸준하게 해주고 있고 그냥 뭐 프리랜드는 칭찬할 점이 별로 없어요. 제가 아까 뭐 우타자 상대로 되게 약하다고 했는데 또 애틀랜타의 라인업 같은 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뭐 혹시나 좀 우타자가 적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애틀랜타는 뭐 우타자 많지. 애틀랜타 여기. 애틀랜타 보면은 뭐 좌타자가 맷 올슨 올 시즌 홈런 1등 달리고 있죠. 근데 올슨이나 해리스 말고는 다 우타자더라. 그래서 내일 카이 프리랜드가 이렇게 딱히 솟아날 구멍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 신인 선발이어가지고 조금 빡세긴 한데 그래도 애틀랜타 쪽으로 봐야죠. 근데 저번에 그때 그 애틀랜타에서 선발 슈스터가 나온 날에 그 샌프란시스코한테 애틀이 5대8로 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은 빠따도 6안타밖에 못 쳤고 혹시나 내일 뭐 애틀랜타 빠따가 일을 안 하면 질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LG가 나면 프리랜드는 털겠지. 그리고 지금 쿠어스에서 2경기 연속으로 18안타 15안타 치고 있고 상대 콜로라도는 쿠어스로 왔는데도 9안타 3안타밖에 못 쳤으니까 여러 가지로 이런 빠따 폼이라든지 그런 거는 애틀랜타가 확연하게 더 앞서고 있어요. 애틀랜타가 좀 안 좋았었습니다. 7안타 9안타 6안타로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는 약했었는데 최근 콜로라도 쿠어스로 넘어와서는 18안타 15안타로 잘 치고 있다.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애틀랜타가 질 그림을 보기가 힘들죠. 그리고 위에 콜로인데 저거 콜로가 2.34인데 잘못 적었네. 다시 적어드릴게요. 콜로가 2할 3푼 4리 그리고 홈런 51개 그리고 애틀랜타는 이렇습니다. 뭐 홈런 1등 볼넷도 준수하고 뭐 타율이나 OPS 전부 다 후반기 1등이에요. 이렇다 보니까 빠따는 애틀랜타지. 쉽게 접근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애틀 마엔이 1.63이라서 저는 이거를 메인으로 잡을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내일 애리조나를 애틀랜타를 가기는 가겠지만은 이거를 난 메인 잡을 생각은 별로 없어요. 아무래도 신인 선발이라는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뭐 이거 말고도 좋은 경기 많다 생각해서 내일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 다저스랑 애리조나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저스 선발은 페피엇, 애리조나는 브랜든 파트가 나와요. 사실 브랜든 파트가 요즘에 잘하거든요. 브랜든 파트가 요새 꽤 잘해요. 먼저 얘기를 하면은 브랜든 파트 8월달 들어서 이렇습니다. 파트가 8월달에 3.03 꽤 잘합니다. 근데 이 라이언 페피엇도 지금 2경기 나왔거든요. 2경기 나와서 뭐 18이닝 2.50 2경기 나와서 9이닝 2.00 그러니까 뭐 페피엇도 그렇게 후달리진 않는다. 기본적으로 근데 양 팀의 전력을 생각하면은 빠따가 다저스가 훨씬 앞서죠. 지금 그리고 폼도 좋고 팀 폼도 좋고 아마 내일 페피엇이 나오고 나서 제가 아까도 이걸 한번 얘기를 했는데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어제 다저스가 어제 이제 그 애리조나랑 다저스를 비교를 해보면요. 다저스가 어제 케일러 퍼거슨, 라이언 브레이저, 뭐 에반 필립스, 뭐 브루스 다르 그라테로까지 이렇게 불펜들을 다 아꼈어요. 핵심 불펜들을. 근데 내일 이제 페피엇이 나와가지고 뭐 페피엇이 준수하게 그냥 적당히만 막으면은 그 이후에 뭐 야보로도 나올 수 있고 제가 뭐 야보로가
좋은 영입이라고 많이 말씀드렸었죠. 뭐 직전 경기 조금 아쉽긴 했는데 좀 긴 이닝을 원하면 야보로가 나오고 그 이후에 나올 수 있는 불펜들이 되게 많다. 반면에 그러니까 이 경기는요, 양 팀이 올 시즌 후반기 불펜 1등 팀이랑 30등 팀이 만나는 거예요. 내일 그래서 막 파트가 저번처럼 막 7이닝을 잘 맞고 막 그러지 않는다면은 저는 좀 빡세다고 보거든요. 저번에 한번 샌디 상대로 7이닝 무실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니면은 좀 힘들지 않을까. 파트가 뭐 아주 압도적인 구위로 상대를 막 찍어 누르는 그런 타입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파트가 올 시즌 초반에는 막 5경기 동안 8.97로 존나 못해서 마이너리그로 쫓겨나고 다시 올렸는데 2이닝 6실점 해가지고 다시 마이너리그 쫓겨나고 이러다가 이제 이번에 올라와서 조금 잘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아주 막 믿을만한 친구는 아니고요. 양팀의 빠따 얘기를 하면은 다저스 먼저. 다저스가 지금 최근 10경 후반기 때 2할 8푼 1리로 전체 타율 2등. 뭐 홈런도 많고 볼넷은 더 훨씬 많고. 반면에 애리조나는 전반기보다 확실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좀 요즘엔 좀 낮긴 한데 다저스가 최근 7경기 동안 두 자릿수 안타를 계속 치고 있어요. 14안타, 15안타, 10안타, 10안타, 14안타, 11안타, 16안타. 그냥 미쳤어 다저스 빠따도 지금. 팀 타율 최근 10경기에 3할 3리에다가 홈런 14방에 볼넷도 많이 얻어내고 있고 애리조나는 뭐 최근 10경기 2할 6푼 4리 나빼드긴 한데 최근 4경기에서 8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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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안타. 다저스에 비하면 초라하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다저스가 뭐 그래 파트가 페피어보다는 좀 낫다 치자고. 근데 빠따가 넘사에다가 불펜 타임도 넘사다. 다저스가 아까 후반기 불펜 1위 그 애리조나 꼴찌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경기는요. 뭐 다저스 근데 강승 배당이 홈인데도 1.46이면은 저는 좀 괜찮다고 봐요. 못 갈 정도는 아니고 다저스는 1.46이면 편하지. 근데 마해는 파트가 얼마나 털리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마헨도 뭐 갈만은 하겠죠. 근데 홈마인이기도 하고 강승 배당이 1.46이면은 막 마인까지 가야 되나? 다저스 그냥 뭐 그렇게까지 다저스를 엄청 고평가하시는 분들은 마인 가져도 되겠지만은 일단은 페피엇이 나온다는 그런 리스크는 있다. 페피엇이라는 리스크는 있다. 자, 그래서 저는 내일 경기 다저스 승만 볼게요. 그리고 뭐 굳이 따지면 오바도 보긴 보는데 오바는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다저스 승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분석 마치도록 하고 형님들 따봉 좀 눌러주십시오. 추천 질착 같은